가끔 페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의외로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아이스크림 맛 평가사, 병아리 감별사 막 이런 거 나오곤 하는데 뭐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자리는커녕 아주 평범한 일자리 하나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저런 글을 봐도 옛날처럼 웃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니 공무원이니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들 돈 때문일 확률이 클 텐데, 과연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조선시대 직업들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 월급 총정리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자신에게 많은 일자리는커녕 그냥 알바 자리 하나도 찾기 힘든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무원으로 몰리고 경쟁률 박 터지고 이러잖아. 이 조선시대에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아유 다른 거 다 치우고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 최고였던 시기였기 때문인데, 한번 간단하게 조선의 여성 공무원 궁녀를 좀 알아보자면, 궁녀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 금기시 되는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면은 무조건 처녀여야 하고 또 말조심도 해야 되고 등등 진짜 개쓸데없는 규율들이 있었고, 그걸 다 지켜야 했던 개빡센 공무원이었죠. 이 궁녀들이 받는 월급을 한번 알아보면은 답이 그냥 나와버려. 1925년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월급이 가장 많은 궁녀는 왕이 머무르는 내전에서 일하는 지밀 궁녀였는데, 이 지밀 궁녀의 월급은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50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96원이었습니다. 이 196원을 받은 궁녀는 전에 세자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제조상궁이라고 불리는 궁녀로 궁녀 중 가장 고참인 사람이죠. 그 제조상궁이 받은 금액이 바로 196원이었던 거야. 자, 그럼 한번 이 금액을 현대 가치에 맞게 치환을 해볼까요? 수많은 학자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1920년대에 1원은 지금의 약 5만원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1원이 5만원, 그러니까 무려 5만배. 자, 그럼 이 제조상궁의 월급이 이게 무려 98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궁녀들은 궁에서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다 풀로 제공이 되니까 그냥 진짜 리얼 순수익이었던 거예요. 에이, 걔 한 명만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 아니야? 말단들은 걔 조금 받았을 수도 있잖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밀궁녀 이외의 궁녀들의 월급은 40에서 80원 정도로 현재 단위로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얘네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하면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궁녀들 역시 상당한 고연봉자였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궁녀들이 이만큼 월급을 받는데 우리 양반 사대부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싶은데, 기록에 따르면 가장 녹봉이 풍족하게 지급이 될 때 정일품의 연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약 2억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첩이나 노비 이런 애들을 산처럼 쌓고 다닐만 했던 거지. 아무튼 생각보다 이 궁녀들이 돈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조선시대 공무원이었던 궁녀처럼 또 다른 공무원이었던 군인들은 월급이 어땠을까요? 일단 군대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복무기간이잖아요. 조선시대 군인의 복무기간은 진짜 넘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는 모두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복무기간이 무려 44년이었죠. 야, 스바 44개월도 아니라 그냥 생 44년. 44년 이게 말이 되냐고. 물론 지금같이 복무기간 내내 군대에서 생활하지는 않았고 1년 중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근무했습니다. 2개월이라고 쳐도 88개월, 거의 7년이 넘는 복무기간이죠.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의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조선 전기에는 군역에 따른 월급은 단돈 빵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월급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는 거야. 군역이라는 게 백성들이 나라에 내야 할 세금 같은 것이었다 보니 월급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유였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드디어 월급을 받는 병사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난리가 났던 거지. 뭐 군력이 약하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이 도성을 지키는 훈련 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훈련 도감의 병사들은 모두 직업 군인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직업이 군인인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이 나라 자체가 재정 문제가 시급했다 보니 군인들에게도 월급을 못 줬던 겁니다. 저희 월급은 언제쯤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 조정에서 돈이 없대. 너네들 돈 못 준다는데? 이번에도요? 진짜 너무하네. 야야, 그래도 자비롭게 너네 투잡 허용이래.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 군인들은 투잡까지 뛰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라고 하죠. 진짜 막 군인인데 밤에는 대리뛰고 하는 거야 얘네도. 지금이나 과거나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진짜 레전드급이네요. 이런 군인과는 정반대로 현재 인식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직업도 있는데요. 바로 똥장수였습니다. 조선 전기 15세기에는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가 18세기가 되며 무려 40만 명까지 불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우 중요했던 게 바로 배설물 처리였습니다. 이 배설물이 얼마나 문제였냐면은 한양 곳곳에 사람과 동물의 분뇨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식수로 써야 되는 물에 똥이 흘러 들어가서 물이
짤지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직업이 바로 민간인 배설물 처리업자, 일명 똥장수였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말, 소, 개 등 동물들의 똥도 가리지 않고 주워다가 팔았는데요. 이 똥을 누가 사갔냐? 바로 한양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였습니다. 그럼 이 똥을 팔아서 번 돈이 얼마였을까요? 바로 똥장수의 연봉은 놀랍게도 6,000전이었습니다. 10전이 1냥이니 연수입이 600냥이었죠. 18세기 후반에 600냥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면은 한양에 괜찮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1년 똥 모아다가 팔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평생 돈을 모아도 안 되는 걸 1년이면 심하게 쳤던 거지. 진짜 레전드 직업이죠. 자, 그럼 현재 인식과는 정반대로 돈을 잘 벌었던 직업을 알아보았으니까 지금 인식과는 정반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직업 한번 알아보죠. 지금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하려고 했던 직업, 바로 의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이 의원들은 국가에 소속된 의원과 그렇지 못한 민간 의원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오늘 알아볼 건 국가가 아닌 실제 백성들이 사용했던 민간 의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의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지식인 중에도 최고의 지식인, 성스러운 직업, 이렇게 좋게 평가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의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좋지는 않게 그냥 관직 못할 거면 이거라도 해라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몰락한 양반들이 배워서 하는 경우가 덜어 있던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민간 의원들은 얼마를 받고 치료를 해줬을까요? 뭐 사실 돈을 직접 내지는 않고 뭐 쌀부터 해서 면포, 비단 등등 일단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은 거의 다 치료비로 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지급 방식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바로 치료를 받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이 나으면, 그리고 환자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병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줘도 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의사들은 지금 의사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사기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못 고친 병들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럼 이번엔 지금도 잘 벌고 옛날에도 잘 벌었던 직업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조선시대 판 외교관 겸 통역관, 바로 역관입니다. 지금은 뭐 영어 유치원도 있고 정규 교육과정에도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 할 수준이었죠. 일단 번역이라고 하는 일 자체가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반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평민들이야 뭐 교육의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외국어를 배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 외국어로 벌어먹고 살던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 직업이 바로 역관이었죠. 조선시대 훨씬 더 전부터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꽤 있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할 때 꼭 필요했던 인물들이었던 건데, 자, 그럼 이 역관들은 얼마큼의 돈을 벌었을까요? 당시 사신단이 한번 외국 출장을 나가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출장비 대신 인삼을 지급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직접 팔아서 쓰라는 거였죠. 근데 이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지급했던 인삼이 무려 80근이었습니다. 당시 인삼 80근은 자그마치 은 2,000냥 정도였다고 하죠. 당시 은 한 냥이 쌀 2석을 살 수 있었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뭐 1년 동안 쓸 생활비랑 이것저것 들어가지만 그래도 진짜 미친 연봉이긴 했던 거지. 근데 또 여기서 이 역관들이 그 돈으로 해외 물건들을 사와서 국내에서 팔기도 했는데, 그 수입도 마진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관 한번 하면 갑부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관들이 이 꿀 직업을 또 자기 자식을 시키고 또 자기 자식을 시키고 이랬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유명한 역관 가문 몇 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조선판 부동산 중개업자 집주름입니다. 18세기가 중반 이후 한양은 상업의 발전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이랑 뭐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집 거래도 자연스레 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집주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료로 받은 돈이 판매한 집 가격의 무려 10%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1억짜리 집 팔면은 1,000만원 버는 거였던 거야. 실제로 심노승의 자저실기에 의하면은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집 가격이 약 7,000냥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집주름이 받아간 돈이 700냥이었죠.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무려 3,5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로 3,500만원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돈 가장 많이 버는 집주름이가 조선 최고 연봉자라는 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레전드였던 거죠. 자, 그럼 요즘은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해도 궁녀만큼 벌기도 힘들다는 것을 아쉬워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